안녕하세요. 꿈이 자라는 과학 시간 희은쌤입니다. 오늘은 생물의 다양성에서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2차 시 정도를 배웠고요. 이제 이 생물을 분류해 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 옷 정리하는 영상을 보셨죠? 옷을 잘 정리하고 분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장점 때문에 우리는 생물을 분류하는데요.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생물 분류의 방법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을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요거는 탐구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생물 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분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물체나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 이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반 학생들이 있어요. 4반 학생들. 분류 기준,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분류한다. 그럼 여학생을 묻고 남학생을 묻고 분류 기준은 뭐예요? 성별이죠. 성별이 분류 기준이고 비슷한 기준에 따라서 무리로 나누는 것, 이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물체나 생물의 특징을 먼저 관찰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찰한 다음에 공통된 특징을 찾고 나서 이것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 후에 특징을 찾고 그리고 기준을 잡는 것이 분류 방법입니다. 그럼 분류의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인간의 편이나 사는 장소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인간의 먹지 못하는 것,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편의나 사는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위분류라고 하고요. 인위분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식물이나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먹잖아요. 우리 매미 같은 곤충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번데기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분류의 기준은요, 생김새와 속구조, 생식 방법, 생활사 등과 같이 본래의 자연적인 특징, 이렇게 태어난 거야.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 분류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보통 생물을 분류할 때 이 자연 분류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일단 객관적인 방법이고요. 아까 인위 분류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생물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분류를 왜 하느냐? 아까 옷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물도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하려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분류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생물을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떤 A라는 생물이 발견이 됐다. 이 생물이 어떤 생물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땡 치는 종이 아니고요.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를 종이라고 합니다.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당나귀랑 말이
몸의 구조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짝짓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당나귀와 암말 사이에 태어난 자손은 노새라고 하고요. 노새는 당나귀와 말이 가진 좋은 특징을 모두 물려받았긴 했지만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귀랑 말이 교배에서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손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와 말을 같은 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러니까 당나귀는 당나귀끼리, 말은 말끼리 이렇게 종이 되는 거지, 당나귀와 말을 교배했을 때 태어나는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두 개는 습성도 비슷하고 교배해서 노새라는 자손을 낳을 수 있긴 하지만 노새가 다음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으므로 당나귀와 말을 같은 종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은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 이게 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분류와 종에 대해서 했고요. 분류는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고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기준은 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종은 뭐냐?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유사하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생물끼리를 종이라고 하고요. 생물의 기본적인 단위가 종이 됩니다. 자, 스스로 점검 한번 볼게요. 생물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생물의 무엇과 생김새와,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생물이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구글 학습지에 올려주세요.